커피 내릴 때 물을 붓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어링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어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행동을 이제 푸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푸어링을 통해서 커피 입자에서 커피 성분들을 빼내와서 최종적으로는 커피 한 잔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커피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줘야 되는 행동을 거쳐야 되는데, 처음 커피를 추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물을 부어줘야지 커피가 잘 추출이 되는지, 혹은 붓는 방법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제 추출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년 안되게 이렇게 푸어링을 했을 때 어떻게 커피가 추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추출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물을 푸어링하는 형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형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러한 형태로 추출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한 커피가 추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어링의 형태, 물을 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 푸어링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푸어링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드리퍼에 물을 붓거나 혹은 추출 도구에 물을 부었을 때 커피 입자에 물이 골고루 만나면서 잘 섞이고 커피 입자가 고르게 추출이 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커피 추출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푸어링을 통해서 커피 입자의 추출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을 붓는 방법인 푸어링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어링 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지만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푸어링 방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푸어링은 소용돌이 형태로 물을 붓는 나선형 푸어링입니다. 가장 우리가 추출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푸어링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푸어링 형태인 서클 푸어링, 원형 형태로 이제 물을 부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나선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퍼져나가는, 물을 골고루 줄 수 있는 형태에서는 조금 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푸어링 방식은 이제 센터로 물을 부어주는 이제 센터 푸어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형 푸어링, 서클 푸어링보다는 더 쉽게 이제 물을 부어주는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이 센터 푸어링 같은 경우는 원형 푸어링이나 나선형 푸어링에 비해서는 커피 입자에 골고루 물을 부어줄 수 있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으로 해서 물길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의 밑부분에 물줄기가 부딪혔을 때 밑에서 터뷸런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커피 입자가 섞이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설명드린 세 가지 푸어링 형태를 직접 내리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형태로 커피를 추출도 해보고 내린 추출 결과물을 먹어보면서 어떻게 맛이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할 커피는 코스타리카 라스라스 농장의 펠라네그라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로스팅 포인트는 라이트 로스팅과 미디엄 라이트 로스팅 사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테스트 레시피는 원두 20g을 사용해서 물 300g을 푸어링하는 1대 15비율을 통해서 블루밍 제외하고 한 번만 부어서 커피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쇄에 사용할 그라인더는 코만단테고요. 분쇄도 클릭 수는 핸들이 돌아가는 것을 1클릭으로 기점으로 했을 때 25클릭을 사용해서 분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추출이 끝났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센터 푸어링을 진행한 컵이고요. 두 번째는 원형 서클 푸어링을 진행한 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선형으로 푸어링을 진행한 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컵을 먹었을 때 주로 느껴지는 노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펠라네그라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잘 익은 자두나 아니면 라즈베리, 건포도, 밀크 초콜릿 같은 노트가 잘 드러나는 커피입니다. 센터 푸어링만 진행한 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익은 자두 톤이 아니라 약간 덜 익은 톤의 자두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산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전반적으로 이 세 컵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커피 성분이 적게 녹아나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컵으로 넘어왔을 때 이 서클 푸어만 진행한 컵은 앞서서 이제 센터 푸어 통해서 이제 추출한 컵에 비해서는 커피 성분들이 더 잘 녹은 느낌이라서 어느 정도 잘 익은 느낌의 자두톤과 이제 라즈베리, 그 다음에 약간의 건포도 느낌보다도 그냥 포도 느낌에 가까운 컵노트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밀크 초콜릿 톤의 바디감이나 텍스처는 앞선 컵보다는 약간 더 느껴지기는 하지만 조금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선형 푸어링으로 추출한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익은 느낌의 자두의 산미와 단맛이 좋게 느껴지면서도 라즈베리, 건포도 같은 컵노트가 가장 이 세 컵 중에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앞서 이제 서클 푸어만으로 추출한 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톤이 어두운 느낌이 지배적이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의 컵노트가 더 잘 도드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컵 같은 경우는 약간 앞선 서클 푸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과다 추출된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붓는 양상에 따라서 이제 커피 성분이 덜 녹던지 더 녹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어링 방식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선형을 채택해서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 서클 푸어나 이제 센터 푸어링을 잘 섞어서 커피를 추출을 한다고 한다면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는 더 맛있는 커피에 더 가까운 추출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농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센터 푸어링으로 내린 커피는 농도가 1.29입니다. 1.29입니다. 그리고 서클 푸어로 추출한 커피 농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서클 푸어링을 통해서 추출한 커피의 농도는 1.34입니다. 자, 그 다음 나선형 푸어링을 통해서 추출한 커피의 농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컵 나선형 푸어링을 사용해서 추출한 커피의 농도는 1.38입니다. 자, 이제 푸어링 형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테스트 결과물로 봤을 때 센터 푸어나 이제 원형 푸어, 나선형 푸어를 놓고 봤을 때 붓는 스킬이 뛰어나지 않다라고 보면은 이제 서클 푸어링이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이제 어렵지 않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피 성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녹여내고 그 다음에 골고루 잘 커피 입자가 잘 섞이면서 추출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 나선형으로 붓는 푸어링 형태를 연습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푸어링을 주로 이제 블루밍 단계나 흔히 뜸이라고 하죠. 뜸 들이는 단계에서 나선형 푸어링을 잘 활용했을 때 커피가 골고루 잘 적셔질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나선형 푸어링을 조금 더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센터 푸어링 같은 경우는 너무 나선형 푸어링만 활용해서 이제 커피를 추출했을 때 과다 추출의 느낌, 이제 커피가 과하게 녹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센터 푸어링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푸어링에 관해서 조금 더 딥한 내용 같은 경우는 뒤이어서 이제 푸어링 2탄을 준비할 겁니다. 푸어링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포트 종류들을 4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더 푸어링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